안녕하십니까? 군문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군무원 국어를 강의하는 송주연입니다. 주경 야독을 통해서 새로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군무원 국어를 준비하시면서 어렵다, 힘들대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군무원 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증된 결과로 선택한다. 실제 학생들의 성적과 그리고 수강생들의 평가에 기반하여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신있게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기출품은 국어라고 해서 깊은 국어라는 제목을 정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출품은 보다는 기품이라는 단어 자체를 기억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품격 있는 정말 기품 있는 국어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2020년 7월 18일 군무원 구급 시험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역대 사상 점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요. 4천여 명을 선발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6만 7천여 명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됐죠. 그 과정에는 전년 대비 경쟁률이 더 많이 올라간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대규모 채용 홍보가 보다 더 알려지게 된 것이죠. 전년 대비해서 그보다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요. 검정 능력 시험, 영어나 한국사 부분에서요. 이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준비하는데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 경쟁 채용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경력 쪽보다는 공개 채용이실 텐데요. 19.3대 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이죠. 그런데 심지어 행정직의 경우는 51대 1. 정말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시험 장애, 응시 장애, 고사 장애 왔느냐와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할 만한 이번 시험을 최종 목표로 한 수험생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조금 더 경쟁률이 낮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군무원 국어 시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어렵다와 어렵다가 대다수이죠. 실제로 국어 시험에 대해서 이번에 어렵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자, 2020년 이전까지는 기출문항이 비공개였습니다. 그래서 기출 복원 문제라 하여서요. 기출 문제들을 최대한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복원한 형태들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기존의 기출 문항들과 복원된 문항들과 실제 2020년에 공개된 문항의 유형이 다소 차이를 드러냄에 따라 역시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정하지 않은 출제 경향과 영역별 비중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출 보건 문제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 출제 경향이 일정치 않았어요. 또 영역별로 좀 고루 분포되어서 문항이 출제되는 경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다소 어려웠지요. 하여서 아주 폭넓게 그리고 깊게 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군무원 9급보다 조금 더 섬세한 문항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학생들의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지엽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엽적이다라는 표현도 적절하지만 조금 섬세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2020년부터 해서요. 과거로 올라가서요. 2016년부터 문항을 영역별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요. 2016년 이전에는 비문학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지문도 매우 짧고 거의 출제되지 않고 지문이라 하기에는 한 2문장, 3문장 이런 경우들로 문단 구성으로 보더라도 매우 짧은 형태들이어서요. 전반적으로 그 전엔 그리고 좀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여서 변화는
시험의 경향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2016년 이후를 잡아보면 어떨까 하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국어 지식이나 문법 파트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서 보았을 때 좀 들쑥날쑥합니다. 전체 25문제 중에서 10문제라고 하면 비중이 아주 큰 것은 아닐 수도 있지요. 국어 지식이나 문법이라는 범주 안에는 어문 규정과 어법과 문법 요소들과 그 외적으로 국어에서 배우는 국문학사적인 요소, 국어학적인 요소들로 하여서 생각보다 범주가 넓기 때문에 10문항이다 라고 하면은 대단히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16문항, 15문항으로 가게 되면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하여서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어휘를 보더라도 또 한 문제 1대 있고 7문제 1대 있고 역시 차이가 크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건 일단 공개된 2020년 문항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존의 어휘들과 유형이 좀 다릅니다. 하여서 어휘 부분에서도 2020년 문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형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요. 거의 100% 암기에 의존하는 영역이 바로 문법과 어휘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은 국어를 학습 방법에 따라 혹은 접근 분야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어휘와 문법 그리고 다른 부분이 바로 비문학과 문학으로 하여서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문법과 어휘를 같이 묶어보면 전체 출제 문항 수가 좀 유사해집니다. 그쵸? 하여서 전반적으로 암기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요. 문학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그나마 최근의 과거에 비해서 근래 들어 급격히 문항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문학은 문항이 점차 물론 2019년 1차에서는 문법이 워낙 많이 출제가 되면서 문항 수가 줄었습니다만 최근에 시험들의 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비문학은 이렇게 문항수가 조금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쓰기 영역이라고 분류되니 작문과 화법, 표현 파트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경우 보시다시피 문항수가 매우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항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전문가들에 따라 혹은 수업하시는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에 따라서 경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문항수에 대한 분석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문법의 문항이 매우 많다. 그리고 어휘도 비중이 큰 편이다 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겠고요. 나머지들이 전반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반면 비문학이 근래 들어서 아주 많이 독해 문항이 많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아마 난도도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고 난도 자체도 상당수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고려해 주셔야 될 듯 합니다. 출제 경향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암기형 문항의 난도가 높습니다. 난도도 높고요. 문항 수도 많죠. 일단 난도가 높다라는 것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난도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2018년 같은 경우가 어문규정 문항이나 문법 문항이 굉장히 난도가 높았습니다. 문항도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에 비해서 2019년 넘어오면서는 조금 그리고 2020년 문제, 공개된 문제를 가지고 보면 실제로 문법이 조금 더 난도가 낮아졌고요. 어휘 영역도 2019년 2차에서는 고유어 문제들에서 다소 생소한 표현들이 등장하거나 했는데요. 2020년에는 그러한 문항은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어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는 의미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나 내지는 의미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제, 혹은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자어에 대해서 우리말을 한자어로 대체하는 문항 같은 것들을 특징으로 보았을 때 기초적인 학습을 성실하게 한다면, 기초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정도로 난도가 조절되고 있고, 어문 규정 같은 경우도 어문 규정집에 실려있는 예문이나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예문들이 실제 시험에 대거 등장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도는 쉬워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문 규정집과 표준국어 대사전의 예문에서 선택지가 다수 출제되는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전반적인 공무원 시험의 추세에 따라서요, 비문학 문항의 난도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무원이 지금까지 출제됐던 경향으로 보았을 때 올해 시험 같은 경우가 2020년 시험 같은 경우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문학의 문항도 다양해졌고요. 지문도 비교적 길어졌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라기보다는 소폭 상승한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특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비문학의 유형이 과거 한정적이었던 비해서 근래 공개된 문항도 그렇지만 2019년 문제도 기반으로 보았을 때 유형이 조금 다양해질 수 있겠다 하여서 문제 유형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 총평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난도 자체는 높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가 기출 보건 문제를 토대로 해서 기출 경향을 보았을 때 사실은 군무원이 기출 경향이 있기는 해요 라는 말씀들을 해요, 학생들께서.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경향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본다. 매우 일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학습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좀 더 힘을 주고 힘을 빼고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정도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기존의 기출보건 문항과는 다소 다른 유형들로 보입니다. 때문에 변화해가는 공무원 시험이나 군무원 시험에 혹은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들의 경향을 비추어 보아 앞으로에 대해서 적절한 예측을 하지 못했었다면 그러면 아마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적절히 받지는 못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수험생들이 스스로 시험의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앞으로를 미리 준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군무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경향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에요 라는 학생들은 사실 볼멘 소리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실제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저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발걸음 맞춰가면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어야 하는데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를 예측해 가면서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또 예측을 제대로 하였든 아니었든 분명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에 맞는 결과를 얻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시험이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낯선 유형의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낯선 유형의 문항이 난도가 높았느냐? 그렇진 않았지만 기존에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것이 새로운 킬러 문항으로 등장하게 되어서요, 학생들이 당연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군무원 국어 기출문항의 낯선 유형들이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화어, 그리고 조사의의 의미, 그리고 논리적 오류였는데요. 조사의 쓰임에 대한 문항은 과거에도 많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실제 어법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품사에서도 볼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인데, 다만 지문으로 실제 지문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문장을 가져온 지문 자체가 국한문 혼용체인 김희독립 선언서였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어서 아마 놓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어 지식과 문법은 여전히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문법 요소 문항은 또 늘어나게 되고요. 어문 규정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여서 어문 규정 같은 경우는 사실 예문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우면 안전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유형인데, 그에 비해서 문법 요소, 그래서 우리가 문법 요소라고 하면 의문에서부터 담화까지를 보았을 때 의문, 그리고 낱말의 형성, 그리고 그에 따른 품사, 그리고 문장의 구조 등과 같이 좀 굵직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굵직한 맥락들의 문항이 하나씩 출제가 되어서요. 문법 요소가 최근 몇 년간 품사나 문장의 구조가 등장하지 않았던 데에 비해서는 다양하고 조금은 난도가 높게 느껴지셨을 수 있겠습니다. 비문학, 독해문항은 늘었고요. 문학은 줄어드는 등 문항 구성의 변화가 다소 보이게 됩니다. 특히 2019년 1차에도 2차에도 등장했던 정철의 작품이 사실은 2020년에도 등장할까라는 약간의 호기심이 있었는데요. 고전 문학 자체가 등장하지 않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라고 하면 시, 그리고 고전인데요. 이 부분을 힘주어서 좀 본인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을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비문학 독해는 지문이 길어졌고요. 그리고 문항의 유형도 다양하게 하나도 중복되는 유형이 없었어요. 핵심을 묻거나 그래서 요약하는 문제로 물어서요. 주제를 찾는 문제였거나 아니면 짤막한 문장을 제시하고 그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찾거나 접속 부사를 찾거나 아니면 일치불일치 문제이거나 다루지 않은 화제를 찾거나 하는 형태로 하여서 다소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과거에는 보통 세 가지 유형이었거든요. 일치불일치, 주제찾기, 하나가 문단 배열, 문장이나 문단 배열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진화한 형태로 응용되어서 문단 배열이 아니라 문장의 위치를 찾아주는 것, 접속 부사를 찾는 것 등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기본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되 조금 더 난도가 높아지는 지문 안에 답을 찾는 것 외에 지문 밖의 여백에서 찾는 추론적 사고 능력까지 평가하는 문항들이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출제되었던 문제가 논리적 오류를 찾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 영역을 학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인데, 그것을 문항으로 출제했다는 것이 다소 다양한 유형을 추구하고 과거의 지문 안에서만 답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고난도를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독해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2020년 군무원 9급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수나우 부분 같은 경우가 군무원에선 출제되지 않았지만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간간히 보였고요. 저는 사실은 수능 쪽도 같이 강의를 하였다 보니 이 수나우 부분 같은 경우가 교과서가 2015년에 개정되면서요. 그 교과 과정 안에 주요한 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서 수나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항상 당부했고요. 시험 마지막까지, 시험 대비 마지막까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꾸준히 수나우 문제를 다루었고 실제 답으로 나왔던 안전문,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가 적중한 사례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여러 시험들을 함께 분석하면서 얻어낸 결과였어요. 제가 예측하였을 땐 국립국어원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분명히 다룰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 운이 좋게 적중을 하게 되면서 상당수 학생들이 저를 신뢰하는, 사실 그런 걸로 신뢰하시면 안 되긴 해요. 중요한 건 사실 아마 수나어 영역 자체를 안 다루시는 교수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기본 수업에서 대부분은 어휘 영역 안에서 그래도 한 번씩은 언급을 하실 텐데, 다만 기존에 출제가 단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10여 차례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그러니까 아마 힘을 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예측인 것인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어 하나 맞아서 신뢰해 주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왜 이런 것을 학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믿어주셨으면 하는데, 시험 보시고 오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신 말은 스크린도어 나왔어요, 띄어쓰기 문제 선택지 똑같았어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약간의 그리고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도 학생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최근에 경향 자체가 비문학이 길어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문항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파이널 때 2020년 파이널 때 7월에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이 그 전부터도 물론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나름의 빅데이터 분석이랄까요? 여러 시험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여러 시험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히 NCS 모듈형 문제나 그 외에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분석해서 보게 되면 비문학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통의 부재 혹은 소통의 오류로 인해서 이해가 잘못됨에 따라 나타나는 국가적 손실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고 그것은 결국은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고력, 이해 능력 자체가 발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비문학에 대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군무원 역시 공무원 시험의 하나인 것이잖아요. 가끔 그것을 따로 분류해서도 보시는데 시험 자체에서는 분명히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보셔야겠죠. 근무지나 직렬이나 이런 전공 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에 비추어 본다면 국어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그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이 되어야 하니까 비문학이 문제가 많아지고 난도가 올라가는 게 너무나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드리고자 했고 또 하나 군무원 시험을 보기 전에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요. 그 전에 소방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소방직 시험 같은 경우가 비문학 문제가 보통 2문항밖에 출제되지 않는 시험인데 2020년에 7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진짜로 비문학이 많이 나왔어요. 였거든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최소 군무원도 5문제는 나올 것이야. 많으면 7문제. 워낙에 문법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문법에서 힘을 다 빼진 않을 거여서요. 나머지 영역을 결국은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항수가 한쪽 영역이 는다는 것은. 그랬을 때 최대 7문제까지였는데 정확하게 6문제 나오면서 이것도 너무 감사했죠. 제가 신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맞출 순 없어요. 그저 전에 분석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맞으면서 그리고 논리적 오류 부분에서 또 잘 맞게 되면서 학생들께서 조금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여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거 우리가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느냐? 라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문법과 어휘의 큰 비중으로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다만 올해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기존에 비해서 난이도가 소폭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군무원 국어는 실용 국어를 지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여러분의 표현대로 아주 지엽적인 그런 쪽에 촉각을 기울여서 힘을 쏟는 것보다는 최근의 문제 경향으로 보았을 때에 물론 그런 선택지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오지만 대부분은 정확하고 안전한 형태의 선택지 구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초학문에 힘써 주실 것 그리고 아마도 추구하는 것으로 봤을 땐 비문학에 힘이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어휘나 문법 쪽에서는 힘을 빼어서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학생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마도 앞으로는 기본적인 기초 학문 소양을 갖추었는가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어디부터 얼만큼을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씩을 투자해서 얼만큼을 외워야 합니까? 라는 고통스러운 절규까지는 안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건 이제 최신 기출 문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다만 2020년에 문제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될 것이냐? 라고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약간은 섣부른 예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출들과 그리고 여타의 여러 시험들을 함께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학업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또 순차적으로 기초에서부터 심화 과정까지 그리고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가면서 정답일 것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보자마자 답이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거해가는 과정에까지를 차분하게 학습해 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공무원 국어문항과 군무원 국어문항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결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어라는 영역 자체도 같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힘주어서 공부할 부분과 힘을 조금 빼도 되는 부분과 또 문법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낱말의 형성이라고 하면 형태소에 따라서 단일 형태소면 단일어, 그 이상이면 복합어, 그것을 나누었을 때 파성어, 합성어 가면서 이제 합성어에서 맞아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까지 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점점점 어려워지고 학문적으로 깊어지는 단계예요. 학생들이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마지막까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가 다루어진 적이 없고 다루어진다면 제시문을 줄 거야. 보기에 간략하게라도 분명히 설명을 줄 거고 안 주고 고난도의 어휘들로 구성해서 문제를 출제하진 않을 거야. 그러기엔 그 문제가 갑자기 킬러 문항으로 뿅 등장하기엔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아도 그 자체가 킬러 문항이기 때문이지. 군무원이 지금까지 나왔던 것으로 보자면 분명히 단일어, 복합어 구별하거나 복합어에서 파생어, 합성어 구별하는 거 정도까지. 만약에 더 간다면 유사한 접두사나 접미사가 들어간 단어들 중에 그렇지 아니한 하나를 끼워 넣는 정도일 것이다. 였는데 실제 2020년 시험에서 단일어와 복합어 구별하는 수준에서 끝났죠. 하여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것까지는 들어는 뒀다. 들어는 봤다. 하지만 깊이 있게 우선은 파고들지 말자. 우리 시험에 임박해서 봤을 때 전반적인 추세를 좀 고려해보자 라고 학습의 양과 깊이를 조금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좀 바람직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학습을 돕겠습니다. 방대한 국어를 가지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공무원 국어에서 다루어지는 영역들에 너무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군무원에서 문항으로 출제되는 여러 경향들을 가지고 일정 부분은 조금 힘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유연하게 대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의 성적 및 합격 결과로 검증된 강사이고 싶습니다. 감히 이미 저는 다 검증됐어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기엔 제가 조금 소심하고요. 그래서 항상 수업이 꼼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도 해요. 제가 소심해서 항상 어떤 계획을 할 땐 제 1회 플랜, 2회 플랜, 이게 안 될 땐 3회 플랜까지를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의 바람입니다. 저의 타이틀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강의 경력 20년 차입니다. 네, 20주년으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자, 토클이라는 국어능력 인증시험 비공개 시험입니다. 기출문제가. 그래서 시험을 여러 차례 응시하면서 문항을 실질적으로 겪어보고 그래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실제 다수 풀어보고 문제를 분석해보고 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16년을 했습니다. 토클이라는 국어능력 인증시험 그리고 KBS 한국어 인증 실용 글쓰기 등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인 국어 자격증들과 관련해서도 수업을 함께 병행해 왔습니다. 과거 이력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거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평가에 따라서 저는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냥 이러하였다. 이렇게 해왔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해서도 했었고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학생들을 가르쳐도 보고
또 학습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이끌어도 보고 하였다라는 부분. 하나 그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교재를 집필한 지 이제 한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국어능력 인증시험이란 시험이 기출문제가 비공개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험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답하니까 직접 내가 만들자 해가지고 책을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어서 감사하게도 그래도 좀 이제 점점 이름 있는 출판사들에서 요청이 오셔가지고 다양하게 문항을 만들어보고 그래서 문항을 조금 잘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경향을 끌어내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반대로 그것에 도움이 되는 문항들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문항을 선별하는 능력이 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문제집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께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선별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부터 특화된 군무원 국어 강의를 시작해 왔습니다. 보통 저한테 이제 딸려오는 타이틀이 사실은 똑소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현장 강의에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라울 만큼의 성장을 보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응시 결과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이런 점수예요 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찾아오고 해주셔서 사실은 그때가 제일 감동이에요. 점수가 잘 나왔을 때 우와 나 합격했어 오 너무 좋아 해서 끝나지 않고 그 합격에 여러분들의 그 미소 띈 얼굴에 저의 얼굴이 같이 조금 생각이 나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다시 그 결과를 항상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수강평 키워드로는 저의 말투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말투와 약간 음색이 다르죠. 강의할 때 음색은 음색이 사실 타고나기를 약간 애기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혀가 짧아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발음을 연습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음색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은 학교 진로를 정하고 있는 10대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죠? 때문에 현실감 있는 조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마상 이러거나 선생님 그렇게 뼈 때리시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꾸준히 이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의 이 시간을 물론 청춘이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아니고 이직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여러 연유로 학습에 임하실 테지만 어찌되었건 그 시간이 낭비되지 않길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요. 1초 1초를 모아서 여러분의 빛나는 시간에 앞당겨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실감 있는 조언과 다정하게 그리고 학습의 맥을 잘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 꿈을 이뤄가겠습니다. 제 꿈은요. 네, 사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니고 저에게 배운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그 과정에 힘 빼지 않고요. 늘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소개와 국어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그래도 믿음이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본강에서 우리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부족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나 귀 기울여서 들을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